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 2점짜리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 1번부터 바로 볼 건데, 기억 역학적 에너지는 P랑 Q에서 같다. 같죠?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풀 때는 상대값을 잡아서 푸시면 되는데, 이 관련된 것도 제가 샘물하고 박물관 풀이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K가 되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4K가 돼요. 그 말은 지금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의 4배냐라고 물어봤는데 맞는 거죠.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차이 날 테니까. 그 다음에 Q랑 R의 높이 차를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된 꼴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질량을 M이라고 놓고 요 떨어진 거리, 높이 차를 H라고 놔보면요. 어때요?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증가한 거야? 여기선 2분의 1 mv제곱, 여기선 2분의 4 mv제곱이니까 그러면 2분의 3 mv 제곱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m끼리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g를 넘겨버리면 2g분의 3v 제곱이 h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2번 f랑 x가 나오죠. 우리가 전에 풀었던 것 중에서 f랑 t가 나오면 충격량 관점으로 접근하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이 F랑 거리가 나오면요 에너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넓이를 구할 때 F랑 S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1이고 그게 바로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넓이는 FD 그리고 여기서 넓이는 2분의 3 FD가 되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의 변화량이자 한 1이 된다는 거죠. 외력이 한 1.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E0라고 했고 그리고 이 끝에서 3E0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총 얼만큼을 줬어요? 2분의 5 FD를 줬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 2분의 5 FD만큼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E0만큼 증가를 했던 거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지금 D까지만 힘을 준 거니까 FD만큼을 준 게 궁금한 거예요. FD. 그러면 내가 FD는 이걸로 계산해 보시면 넘겨보면은 FD는 5분의 4E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바로 플러스 5분의 4E 제로만큼을 증가시켰다는 거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E 제로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5분의 9E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3번. 자, 그림과 같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기준선 PQ를 지나서 쭉 떨어지는 걸 나타낸 건데 그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P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4E0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포텐셜 에너지가 4E0가 돼. 그리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4E0래.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죠. 물체의 속력은 Q를 지날 때가 P를 지날 때의 2배래요. 항상 몇 배라는 조건은 제가 상대값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속력이 2V가 되는 거고 여기서 속력이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비는 1대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E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5E0가 된다는 거고 전부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꼭대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5E0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빵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얘도 E0고 E0죠? 그럼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5E0가 된다. 맞아요.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의 몰빵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디귿. P랑 Q의 높이 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포텐셜 차이를 보면 돼요. 내가 이 H에 대응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5E0였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4E0고 여기는 E0니까 이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3E0가 돼요. 그럼 내가 5E0가 H에 대응됐기 때문에 3E0는 5분의 3H의 대응이 되겠죠. 따라서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Q에서 R까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상대값으로 풀면 되게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상대값은 2분의 1 mv 제곱은 K로 그리고 mgH는 U로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V는 제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9K가 나와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얘는 운동 에너지는 K, 포텐셜 에너지는 U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4K가 나오고 포텐셜 에너지는 몰라요. 그쵸? 근데 어차피 이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럼 어떤 식을 써낼 수가 있어요?
아 8K랑 U는 동일하구나 라는 걸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 9K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역학적 에너지가 9K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5K가 나오는 거야. 근데 8K가 U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5K는 뭐예요? 8분의 5U가 되겠죠. 근데 U는 MGH라고 했으니까 얘는 8분의 5 MGH거든요. 그럼 여기가 그냥 8분의 5H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Q에서 R까지 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값 얼마야? 8분의 3이죠. 그럼 8분의 3 MGH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용수철 문제네요. 처음에 5V로 충돌하고 있는데 D0만큼을 압축해서 3V0가 됐대.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2분의 1 M 5V제곱이니까 25V제곱. 여기서는 어때요? 에너지가 뭐가 있어? 일단 2분의 9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죠. 2분의 1 KD0 제곱.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넘겨보면은 2분의 16이니까 8mv 제곱은 2분의 1 kd0 제곱이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이걸 문제에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분석을 해본 거죠. 자, 기억. 용수철이 D0만큼 압축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상수를 빼고 다 넘겨보세요. 그럼 16mv 제곱이 되고 d까지 넘기면 d0 제곱이 돼요. 그게 바로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3분의 5d0만큼 압축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압축됐을 때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상대값으로 푸시면은 좋긴 한데 어차피 계산해둔 게 있으니까 그냥 바로 풀어보죠. 내가 처음에 이만큼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고 포텐셜 그 탄성 포텐셜이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나머지도 다 털어내는 거거든. 뭐 꼴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꼴로. 그러면 얘를 제가 이 mv 제곱이 2분의 9가 나오게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 16분의 9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도 16분의 9를 곱하시는 거야. 그럼 이 mv 제곱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어? 2분의 9 mv 제곱 대신에 얘도 어차피 2분의 9 mv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대신 써줄 수가 있어요. 32분의 9 kd 제곱을. 그러면 32분의 9 kd0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시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돼? 32분의 25 kd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2분의 1 kd 제곱글 형태로 다시 풀어서 쓰면은 2분의 1 k 그러면 16하고 4분의 5 d0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바로 압축된 길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를 전부 다 어디로 몰빵시키는 거야? 운동 에너지 있던 거를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몰빵시키는 그런 구조로 문제를 풀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답은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수직으로 고정된 길이가 원래 길이가 3D인 용수철 위에 가만히 놓았더니 2D만큼 내려가서 0이 됐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속력 빵이고 여기서 속력 빵이죠. 이것도 제가 샘물 교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간이 평형점이 됩니다. 평형점.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2D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즉 평형점일 때 속력이 V가 된대요. 그럼 얘는 사실상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력의 최대값이야. 이렇게 최대값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V를 구해보라고 나와있죠. 이거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면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질량을 뭐 M이라고 놔볼까요? M? 그럼 아래로 누르는 힘이 mg가 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합력하고 거리 그래프예요. 이 부분이 mg에 대응이 되고, 그리고 거리는 요만큼이 d가 됩니다. 그럼 이 넓이가 어때요? 2분의 1 mgd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그게 바로 2분의 1 mv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날아가고 루트 씌워주시면 루트 gd가 되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약간 뉴턴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처음에 가만히 놨더니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7배다. 이런 거 문제를 좀 치환해서 푸셔야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라는 건요. 중력이 한 1이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는 건 합력이 한 1이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동 거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중력이 합력의 7배라는 거야. 즉 중력은 mg인데 합력은 7분의 1mg라는 거지. 중력이 7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역학적 에너지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까보면 어떤 문제였던 거야? 그냥 뉴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중력 알고 합력 알고 있으니까 이 장력도 알 수 있잖아. 얼마야? 7분의 8mg죠. 그럼 여기도 7분의 8mg였던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질량이 m인데 합력이 얘가 됐다는 거는 가속도가 7분의 1g라는 거고. 그럼 얘는 어때? A는 이 아래 방향으로 7분의 1g를 곱하시면 7분의 6mg라는 거고. 이 빗면임도 구할 수가 있죠. 빗면임. 어떻게 구하면 돼? 2mg예요. 2mg. 얘랑 얘를 뺐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봐보죠. A의 가속도 크기는 7분의 1g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장력, 그러니까 외력의 한 1이거든요. 외력이 지금 7분의 8mg잖아요. 그럼 그거랑 이동거리 D 곱해주시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거는 그냥 뭘 보면 돼요? 빗면 힘이 해준 일을 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빗면 힘이 2mg죠? 그리고 D만큼 움직였지?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별거 물어볼 게 없어요. 내가 뉴턴 법칙으로 해설을 해놓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대로 쭉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듯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뉴턴 법칙으로 푸는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평형 위치에서 ED만큼 AB를 압축을 한 다음에 딱 놨더니 B는 저 멀리 튕겨져 나가고 A는 계속 매달려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겠죠. 왜냐면 A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늘어날 때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질량의 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이 딱 손에 잡고 있을 때는 용수철에 얼만큼 에너지가 존재해요? 용수철에 이것도 상대값으로 잡아볼까요? 4E라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야. 4E 제로. 근데 지금 여기서 원래 길이에서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 이때는 A의 운동 에너지는 없는데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E 제로만큼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B의 에너지도 3E 제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합이 4E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딱 그 분리되는 순간 있지. 이 용수철에서 A랑 B가 처음으로 분리되는 순간이 이 평형 위치일 때거든. 왜냐면 평형 위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A는 왼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점점점 느려져요. 근데 B는 딱 분리된 얘는 점점점 느려지는데 얘는 A랑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B는 원래 속도로 가는데 A는 점점점 느려질 거라고. 그럼 점점점점점 서로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럼 그 딱 처음에 벌어지는 그 순간 있죠. 딱 그 처음에 벌어지는 순간 이때 평형 위치에서 그때도 어차피 얘는 지금 처음 이 제로라고 잡아놓은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긴 하지만 여기서 A의 운동 에너지였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 돌아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되고 다시 늘어났을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딱 그 분리되는 순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E0가 되고 B의 운동 에너지는 3E0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어차피 속력은 딱 동일할 거 아니야. 지금 딱 분리되는 그 순간에는 이게 바로 질량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대 3이 되는 거야. 질량비가.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답이 3인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뭐라고요? 장력이 해준 일이라니까 A 입장에서. 근데 지금 D만큼 움직였으니까 얘 장력이 mg라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 m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테고. 자, 그리고 봐볼까요? 기억?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아요. 왜냐면 얘는 이거 다 계산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풀지 마세요. 지금 내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외력이 해준 일이잖아. 근데 C한테는 외력이 누구밖에 없어? 장력밖에 없어요. 그럼 장력은 지금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동은 어느 쪽으로 해요? 이동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죠.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반대예요. 그럼 한 일은 음수가 돼, 양수가 돼? 써놓을게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같아지겠지? 이 경우는요, 일이 음수라고. 그러면 에너지는 감소해요. 근데 외력이 해준 일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값은 감소한다는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자, B 같은 경우는 얘가 왜 장력이 mg가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량이 안 나와 있나? 증가량 감소량으로 이제 풀어내면 되는데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누가 증가하죠? 일단은 A 운동 에너지, B 운동 에너지, C 운동 에너지. 그쵸? A 운, B 운, C 운. 그리고 누가 감소해요? 또 증가하는 거에 A 퍼. 그리고 감소하는 거는 C 퍼죠. 그럼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기 때문에 좀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mgd라고 했잖아요. 얘가 mgd가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요. 여기 EM으로다 D만큼 내려갈 거기 때문에 EMGD가 돼요. 그럼 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가 돼? 얘도 mgd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B랑 C는 질량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 mgd만큼 증가할 테고 그리고 C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d만큼 증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A의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3분의 1 mgd라 했잖아. 그럼 합력이 얼마였던 거야? 합력이 3분의 1 mg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질량이 이거고 합력이 이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3분의 1g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10번. 4h랑 9h에 놨더니 이것도 상대값으로 풀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얘가 4h에 대응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2v가 되고요. 9h에 대응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3v가 돼. 충돌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꽝 부딪혀서 뭐가 됐대? 한 덩어리가 됐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돼서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됐다 했죠. 그러면 H인 지점에 가서 속력이 0이 됐다는 거는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속력은 이쪽으로 V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는 뭐 E0라고 나와 있고 역학적 에너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풀라고 했는데 우선 질량비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A 같은 경우는 2V에서 V가 됐기 때문에 V만큼이 감소한 거고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V에서 V가 된 거기 때문에 4V만큼이 변한 거야. V 변하고 4V 변했다고. 그 말은 질량비가 4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제로라는 거는 상대값으로 찾아보시면 16K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A는 16K고 B는 어때요? 9K가 돼. 그럼 총 에너지가 충돌 전에는 25K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5K가? 그치? 근데 충돌 후에는 5M짜리가 V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5K가 돼요. 그 얼만큼 손실한 거야? 25K에서 5K가 됐으니까 20K만큼이 손실된 거죠. 그럼 이걸 이 제로꼴로 쓰면요. 16분의 22 제로야. 그럼 4로 나눠보시면 4분의 5 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그게 다 바로 답인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M자리랑 2M자리가 용수철에 접촉하여서 가만히 놨대. 그럼 이런 것도 지금 여기가 M이고 2M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토탈 운동량은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대값을 2V로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V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V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V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수평면에서 얘는 등속 운동을 하고 A 같은 경우는 마찰 구간을 지나서 쭉 가는데 여기 최고 높이가 뭐가 되는데? 최고 높이가 쭉 올라가서 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4g분의 5v 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이때 정지해 있었을 테니까 포텐셜이 얼마가 되는 거야? 포텐셜 m g h가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약분되고 그럼 4분의 5 mv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2mv 제곱이거든. 그리고 4분의 8이잖아. 그럼 나머지 4분의 3mv 제곱은 어디 간 거야? 이 마찰 구간에서 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봐볼까요?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2V이다. 맞죠? 그 다음에 AB 용수철에서 분리되기 전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럼 지금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여기서 2mv 제곱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mv 제곱이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요 3mv 제곱이 나와요. 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이거 맞죠? 여기서 어떻게 썼어? 이거 썼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내가 공을 어떻게 한 거야? 처음에 위로 던졌는데 얘가 중력과 공기 저항력을 받으면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요. 봐볼까요? t1일 때 r자임은 0이다. 절대 아니죠. 왜냐면 이거 속도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있잖아. 그쵸? 그럼 기울기가 있다는 거는 a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r자임이 0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가 감소했는지 볼까요? 기울기의 크기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얘는 맞아요. 니은은. 그 다음에 T1부터 T2까지 공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아니야. 왜냐면 이게 같다면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건데 지금 저항을 받기 때문에 외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큰 거라고. 자, 답은 니은인 거죠. 이렇게 또 2점짜리 문제를 풀어봤는데 특히나 역학적 에너지는 제 수업을 원래 안 들었던 분들은 이해가 좀 많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댓글이라던가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링크를 걸어서 이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어려워 보여요. 처음 할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푸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를 좀 풀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